하는 오늘 부산 경남 여론조사 JTBC 조사인데요. 그야말로 쇼킹했습니다. 그 2주 전만 해도 말이죠. 그래 여기서 그 21대에 부산이 3석 얻었지. 그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자, 그런데 말이죠. 오늘 부산 사상 민주당 배재정 39, 국민의힘 김대식 1%포인트 차입니다. 경남 양산을 김두관 45, 김태호 38. 김두관은 민주당, 김태호는 국민의힘. 근데 김두관이 45, 김태호가 38. 부산 북갑으로 가겠습니다. 여기 민주당 현역 의원 전재수 의원이 있는 곳이죠. 전재수 47, 국민의힘 서병수 30. 부산시장까지 했던 SBS. 그러니까 서병수를 SBS라고 부르는데 서병수가 38. 전재수가 47 이렇게 나왔습니다. 경남 김해일로 가보겠습니다. 민주당 김정호 현역 의원이지요. 49. 국민의힘 조혜진 이 사람도 아마 지역구인데 옮겼나 그랬죠. 조혜진은 33. 49대 33. 어이구 이건 뭐 압도적 차이네요. 오차범위 바뀌네요. 민주당이 앞서고 있습니다. 경남 김해을이 그렇고요. 부산 사하갑 같은 경우 여기는 또 민주당 현역 의원 최인호 의원이 또 지역구로 두고 있는 곳인데 최인호 50, 국민의힘 이성권 35. 이성권이 부시장 출신. 근데 50대 35. 야, 과반을 넘었어, 과반을. 50대 35. 15%포인트 차로 민주당 후보가 부산 사하갑에서 앞서고 있고요. 네, 이상의 총 5개 조사. JTBC가 메타보이스에 맡겨서 3월 12일, 13일 그러니까 지난 화요일과 수요일 이렇게 조사를 했군요. 5개 지역구 경남 김해을, 경남 양산을, 부산 북구갑, 부산 사상구, 부산 사하갑 거주 만 18살 이상 성인에게 물었습니다. 무선 100% 세계통신사 제공 휴대전화 안심번호를 사용했습니다. 100% 휴대전화. 표본 오차는 경남 김해을, 경남 양산을, 부산 사하갑 각각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 95% 신뢰 수준이겠죠. 또 부산 북구갑, 부산 사상구는 각 플러스 마이너스 4.3%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각 지역구에 사는 유권자 한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거네요. 부산 경남 지역에서 민주당이 앞서고 있는데 부산 사상에 배재정 후보가 단 1%포인트 차로 국민의힘 김대식 후보에게 밀리는 걸로 나왔는데 1%포인트 차면은 뭐 밀린다, 뭐 앞선다 이런 말이 무의미하죠. 그러니까 전부 다 지금 민주당이 초강세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얼마 전에 여론조사 꽃의 조사 결과를 보셨습니다만은 서울도 거의 강남 3구 빼놓고는 싹쓸이할 분위기죠. 심지어 뭐 죽었다 깨어나도 국민의힘 아닌 다른 당이 당선되기 힘든 경기도 이천 같은 경우 지금 민주당 엄태준 44.1, 국민의힘 송석준 39.9. 그래서 그 이천 사시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 이천에서 민주당이 앞서는 조사 결과도 오래 살다 보니 보는구나. 이런 얘기를 하실 정도였어요. 이 조사는 중부일보가 데일리 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3월 10일과 11일 그러니까 일요일과 월요일 이천에 사는 18살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무선 ARS 가상번호 96%, 유선 ARS RDD 4%. 네, 그렇죠. 여기 농촌과 도시가 이제 복합적으로 구성된 도시다 보니까 유선도 조사할 수 있겠어요. 근데 여론조사 꽃을 보면은 여기 그 민주당 엄태준 43.7, 국민의힘 송석준 39.3 거의 엇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이거 보면서 야, 여론조사 꽃의 정확도가 상당하구나. 이렇게 글을 쓴 템코 회원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심상치 않아요. 지금 오늘 밤에 발표된 RN서치 조사 결과도 상당히 눈길을 끕니다. RN서치 조사 결과 1,004명을 상대로 전국의 성인을 상대로 조사를 했습니다. 무선 ARS 100%고요. 응답률은 4.7이고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RN서치가 조사한 것입니다. 비례대표회 의원을 뽑는 정당 투표에서 어느 당에게 투표할 것 같습니까? 라고 했는데 여러분 국민의 미래가 34.2%로 1위인데 2위가 누구일까요? 더불어민주연합이 아닙니다. 조국혁신당이에요. 30%대가 넘었어요. 31.7이 나왔고요. 더불어민주연합은 19.7입니다. 자, 이 합쳐봤더니 말이죠. 50%가 넘어. 비례대표로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찍겠다는 사람이 50%가 넘습니다. 국민의 미래, 그러니까 국민의 힘이 만든 위성정당은 34.2 이렇게 나왔습니다. 참 놀라운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지역구도 물어본 게 있었나요? 지역별로 물어본 게 있는데 서울은 이건 안 봐도 되겠네요.
전체로 보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국민의 미래가 34.2, 조국혁신당이 31.7, 더불어민주연합이 19.7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야, 세상에 이제 뭐 민주진영이 합쳐서 50%가 넘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당이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정우택하고 도태우를 날릴 수 있을 국민의힘입니까? 날린 이유가 있습니다. 날린 이유가 있어요. 이 선거에서 질 것 같으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뭐 도태우를 날리면은 지금 아스팔트 보스들이 단체로 들고 일어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래서 사실은 국민의힘도 날리려고 했다가 말았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 지금 패색이 짙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일단 살고 봐야지. 그래서 정우택과 도태우를 날린 겁니다. 오늘 하루 종일 정봉주 전 의원이 뚝카페 당했지요. 김용민이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요, 정봉주가 무너지면 다음은 양문석이라고 합니다. 양문석. 이들이 왜 정봉주를 집단 린치를 가했을까요? 왜 그리고 정봉주가 이렇게 공천이 백지화되면은 또 다음 상대를 고르려고 할까요? 지금 여권이 지금 완전히 폭망할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뻔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 봉도사 때문에 마음 아프시다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시네요. 예, 저도 그렇습니다. 예. 선거 25일 남겨놓은 시점에서 사실은 상대당의 후보의 뭐 도덕성 문제라든지 과거 발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마지막에 어떤 투표하는 사람들의 감정에 호소하는 전략으로 자주 쓰입니다. 김용민한테도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론조사 깜깜이 기간, 그때 터트려가지고 막 그냥 사정없이 몰아붙이는 것, 이게 바로 이제 막판 여론몰이인데, 이게 벌써 25일 남겨놓고 이 카드를 벌써 쓰고 있어요, 국민의힘이. 자, 참 이런 상황에서 저쪽에서 2명이나 주저앉히니 이쪽도 뭐 주저앉히지 않을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고, 그런 정치적 판단은 어찌하겠습니까? 당 지도부로서도 고민이 많겠죠. 이거 갖고 뭐 일주일 열흘 이렇게 보름 이슈로 만들 태세니, 어쨌든 정봉주 전 의원이 명예 회복하고 다시 정치적으로 재기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여러분과 함께 가져보고요. 강북을에 박용진이는 아웃됐으니까 정말 누구도 폄하할 수 없는 좋은 후보가 전략 공천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자, 다시 국민의힘 얘기로 가겠습니다.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나경원, 여러분, 나경원이 놀라울 정도로 업그레이드돼서 돌아왔습니다. 물론 이번 선거에서는 또 떨어질 것입니다만은, 과거에는 그 부잣집 딸 엘리트 이 사고에 사로잡혀서 뭐 지역의 유권자들 선거 때는 손잡겠지만 평소에는 뭐 거들떠도 안 봤다는 그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180도 달라졌어요. 나경원이 정말 그 밑바닥 정신을 품고 막 그냥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 나경원이 코멘트를 했는데, 야, 이 사람도 확실히 선거 전략가가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한강벨트가 아슬아슬하고 여당에게 아주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당 지지도에서 지금 여당이 더불어민주당보다 높다는 것은 착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나경원 씨, 정당 지지도에서도 이제는 밀리십니다. 지금 조국혁신당이 당신들 넘어설 상황이야. 더불어민주연합까지 합하면은 그러면 당신들은 거의 50대 30이라고 그거 알고 계셔야 돼. 근데 나경원이 지금 현실을 정확하게 짚고 있는데요. 우선 한강벨트가 뭐냐? 한강에 있는 구들입니다. 마포, 용산, 성동, 광진, 동작, 영등포, 강서, 강동. 한강과 인접한 한강벨트 지역구 따져보니까 16곳이었습니다. 지난 2020년 21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이 한강벨트 지역구 6곳 중에 용산 한 곳만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대선 때, 이때는 판도가 확 달라졌죠. 부동산 심판론의 바람을 타고 윤석열이 강서를 제외한 한강벨트 전역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앞섰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있었던 지방선거에서는 성동구를 뺀 나머지 한강벨트 구청장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모두 이겼습니다. 나는 충격을 받은 게 마포구청장도 넘어갔어. 마포구청장도. 근데 마포갑 농내 지역구에서 그냥 몰표가 나와가지고 결국 국민의힘 박강수 후보가 됐는데, 마포을 정청래 지역구는 됐어요. 거기는 뭐 민주당이 앞섰어요. 마포갑에서 치는 바람에. 그래서 뭐 마포구청장을 저쪽에 넘겨줬는데, 자, 그래서 사실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 때 그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이겨서 이곳은 한강벨트는 국민의힘의 이제 그 텃밭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뭐 홈그라운드가 됐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자, 근데 지금 총선 본선 경쟁력에서 지금 야당 후보한테 밀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 후보들이 못난 건 아니지. 후보들 문제보다 우선적으로 그 국민의힘
국민의힘이라는 당이 후졌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윤석열이한테 쌍심지 한번 키지 못하는 그 당한테 정권 심판론으로 치러지는 선거에서 뭐 덕을 본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자, 지금 여당에서는 왜 이렇게 지금 총선이 위태로워졌느냐 따지고 보니까 일단 사과값 폭등으로 대표되는 물가 상승. 예, 대단합니다. 여러분, 사과가 나오려면은 가을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까지는 그러면 사과를 먹기가 쉽지 않은데 말이죠. 제가 사실 오늘 박시동 평론가와 함께 지금은 좆바가 시대 하면서 알았는데, 저는 사실 뭐 사과가 모자라면 뭐가 걱정인가, 뭐 중국이나 일본에서 사오면 되는 거 아닌가, 수입해 오면 되는 거 아닌가 봤더니 과일은 이게 아무리 비행기로 오더라도 그렇게 쉽게 운송하기 어려운 그런 과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통관 절차,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식자재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또 뭐 농산물, 수산물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안전을 반드시 검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국가의 할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과일이 들어오는 일은 간단치 않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일본에서 이제 수입한다는 거 아닙니까? 사과가 너무 가격이 뛰어서. 그런데 일본의 사과 주산지가 후쿠시마라는 거예요. 후쿠시마. 와, 세상에. 그러면 뭐 저기 사과에 무슨 후쿠시마산 이런 걸 뭐 박아놓고 팔지는 않잖아요. 박아놓고 수출하지는 않잖아요. 야, 이것들이 말이야, 사과값 올랐다고 그걸 이용해서 후쿠시마산 사과를 우리 국민에게 먹이려고 하나? 뭐 그런 의구심이 막 드는 거죠. 정말 참 안 먹고 말지 사과를. 정말 그냥 파인애플이나 먹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사과값 폭등으로 지금 대표되는 물가 상승, 그리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대사 출국, 이거 이따가 또 다루겠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이제 곧 공표가 된다고 하는데 대략 그 맥락을 좀 짚어드리고요. 그리고 의료 공백 장기화, 여러분 주말 주초까지 지금 일부 의료 현장에 남아있는 의사들까지 다 철수한다는 거 아닙니까? 교수님들도 집단 사표를 낸다는 거 아니에요. 대책 없습니다. 대책 없어요. 간호사가 수술할지도 몰라. 그렇게 한다는 얘기를 한 적은 없지만 어떡합니까? 아니 사실은 의사들한테 들쑤신 사람은 바로 윤석열입니다. 의사들이 뭐 갑자기 선거 앞두고 집단 행동을 한 게 아니라 가만히 있는 의사들을 들쑤셨어요. 한 해 2,000명씩 더 뽑겠다고. 안 된다고 그랬지. 그랬더니 안 돼? 안 돼? 할 거야. 그래서 이 의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건데 좋아요. 야, 우리가 파업하면 니들이 어디 가서 치료받냐? 이 마인드로 지금 집단행동하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 상당수가 불편합니다. 화가 나고요.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의사들을 어르고 달래서 어떻게든 의료 공백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윤석열이는 그 의대 교수님들이 중재안을 가져왔는데도 불구하고 다 쌩까고 굴복해 이러고 있어요 지금. 아니 그럼 당연히 당 지지율이 떨어지지. 즉 그 임계점에 다다랐다는 것이죠. 여러분, 선거까지 한 25일 남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의료 공백이 다음 주부터 이어져서 한 20일 의료 공백이 된다. 우리 국민들이 그걸 참아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중간에 또 의사들한테 뱉게 되면 이건 하나만한 일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윤석열이는 지금 퇴로도 없이 마구 질주를 해왔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시간은 이제 의사들 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종섭 사태도 그렇고 의료 대란 사태도 그렇고요. 지금 여당 지지율 하락 요인으로 어느 것 하나도 가볍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한동훈 탓을 하는 이제 공천받은 후보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동아일보하고 인터뷰했던 한 후보 캠프 관계자는 한동훈 위원장을 향해서 목련 피는 봄에 김포가 서울로 편입된다는 이런 뜬구름 같은 약속 대신에 사과값부터 잡아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또 서울에 출마하는 한 후보는 한동훈 원톱 선거로 가니까 피로감이 있다. 그 후보 경쟁력을 내세워야 하는데 후보들의 면면이 선거 전면에 등장하지 못하고 있다. 보세요. 한동훈이가 가는 곳마다 그냥 지 광 파는데 급급하잖아. 아마 지금 아주 행복하기 이를 데가 없는 그런 상황일 거예요. 가서 셀카 찍고 막 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환호받고 이름이 연호되고. 야, 너 지금 대선 선거 운동하냐? 그래서 지금 수도권이 비상이에요. 정말 비상입니다. 예, 지금 또 한동훈이 하는 말이 뭐예요? 기자들도 불만을 토로하더만 입만 열면 이재명이야. 이재명 탓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 이재명 대표가 어디 가서 또 한동훈 탓하는 거 보셨어요? 항상 그분 입에서 나오는 첫 번째 단어가 민생입니다. 민생 때문에 윤석열을 얘기하는 거고 총선 승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맥락도 없이 이재명 탓. 야, 국민의힘은 이재명이 밥 먹여주냐? 아이고, 이런 등신들 같으니라고 한 요 몇 주 보수가 과표집돼 가지고 그 좀 점수 좀 나왔다고 완전히 거기에 몰입을 해가지고 지금 자기들의 그 실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요. 정권 심판론으로 겹겹이 쌓여 있는 이 정치 판도 그리고 선거 구도를 까맣게 잊어버렸어. 이종섭이
호주로 도피했고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로 인해서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고 한강벨트 출마 국민의힘 후보는 이재명 사천 논란으로 공천 논란으로 민주당이 스스로 무너진다고 믿고 정작 여권 악재에 안이하게 대처했다. 야, 참 웃기고 자빠졌네. 야, 의료 대란, 이종섭 파문, 그리고 또 사과값 폭등. 국민들이 그걸 또 참아주실 거라고 믿었었어? 그렇게 생각하는 너희들이 아니한 거야. 그런 너희들이 다수당이 된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 해골에 지진이 났다는 얘기예요. 가능한 얘기를 해야지. 국민들이 그걸 보고 가만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 아이고 인간아 정말. 자, 근데 저는 이 총선 전국을 들여다보면서 사실은 이 여론조사가 격동하고 있고 또 지금 국민의힘이 굉장히 그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은요. 그 기점이 바로 지난 주말 이종섭의 몰래 출국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단체로 인천공항에 가서 피켓팅을 하고 출국 저지를 위한 메시지를 냈었죠. 아주 잘한 겁니다. 정말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한다면 아마 그게 계기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이에요. 너무너무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사실 이종섭이가 출국 5시간 전에 그 공항에 도착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랬겠어요? 걸릴까봐 몰래 개구멍으로 도망친 거 아니겠습니까? 나경원 전 의원 말을 또 계속해 보겠습니다.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의 지지율을 합치면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한참 밑돈다. 정확하게 짚고 있네요. 민주당과 단순 비교해서 우리 당 지지도가 높다고 보는 것은 착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요. 이렇게 몇 번 떨어져 보니까 나경원도 사람이 각성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서울 법대 나올 정도면은 기본적으로 좀 머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정치적 감각도 날로 늘고 있는데 그러나 그렇게 늘어서 뭐 하겠습니까? 이번에 낙선되실 겁니다. 낙선되실 거예요. 자,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와, 국민의힘 쪽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원래는 사실 이 친구들이 최소 135석을 얻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대요. 비례를 포함해서 국민의 미래 포함해가지고 135석을 기대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목표를 낮췄다고 합니다. 어떻게 낮췄나? 120석. 비례 포함해서 120석. 꿈도 야무져 120석이나 받으려고 가능할 텐데. 그러면은 지금 국민의힘, 국민의 미래 합해서 120석을 목표로 한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그 나머지 180석은 뭐 개혁신당이 뭐 5석 이상 가져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낙엽이형 정당에서 저기 의석을 얻을 리는 없을 것이고 그러면 민주당 플러스 혁신당 합해서 175석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네. 그래요. 민주당이 대승하는 걸로 전망하고 있네. 당신들도 그런 거잖아. 자, 어쨌든 한 135석에서 120석으로 15석 정도 목표치를 낮췄습니다. 국민의힘이. 근데 지금 이 25일 남겨놓은 흐름에서 지금 악재가 거듭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종섭 이슈 이거 간단치 않습니다. 정말 빅 이슈가 될 것입니다. 이종섭 이슈 요거 민주당이 계속 물고 있는 한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비례를 포함해서 100석도 넘기기 힘들 수 있겠다. 그런 상상도 해봐요. 제가 너무 과도한 상상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따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준석 지금 개혁신당 대표가 말이죠. 개혁신당 만들기 전에 작년에 그 10월에 강서구청장 선거 개표 방송을 했습니다. 자기가 이제 만든 유튜브에서 말이죠.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이번 총선에서 이런 개표 방송을 할 것이다. 4월 10일에 있을 개표 방송에서 이런 멘트가 나올 것이다. 국민의힘 강남 3구도 박빙입니다. 이런 멘트가 나온다는 거예요. 다른 곳은 말할 것도 없고 다른 곳은 민주당이 훨씬 앞서가고 강남 3구에서조차 박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말이죠. 예. 자, 여러분 이준석 대표는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합니다. 그 사람의 정치적 그 감각은 탁월해요. 탁월합니다. 아마 지금 이 시점에서 이준석 대표는 개혁신당이 바람을 일으키긴 쉽지 않겠다라는 판단을 하면서도 아마 총선 이후에도 자신의 존재감을 분명히 알려주기 위해서 대단한 바람을 일으키기 위한 그런 정치적 이벤트를 벌일 것이 확실합니다. 총선 이후에 어떤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럼 뭐겠어요? 윤석열 때리기지 뭐. 아니 갑자기 기권 당을 갈라 나와가지고 뭐 국민의힘하고 연대하고 윤석열을 찬양하고 그럴 리는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악재라면 악재일 거예요. 다른 누구보다도 파이팅이 있고 에너지가 있는 이준석의 국민의힘 윤석열 디스 이것도 총선의 하나의 볼거리가 될 것이고 민주당 선거 승리에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